로닥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전 11시경까지 서울은 비 소식이 있고 오후 5시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시간대까지 예민해지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하우스가 빗물이 튀어서 제가 수건을 이렇게 덮어놔갖고 차마 진짜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빗물이 엄청 많이 튀어요. 그래서 여기다 수건을 이렇게 해놓으면 빗물이 튀어서 들어가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지만 소음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베란다가 튀는 빗물로 얼마만큼 많이 깊이 튀냐면 이쪽에 있는 데까지 다 빗물이 튀어요. 이 정도로 물이 많이 튑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습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다육들은 요런 거 힘들어 해갖고 죽기도 해요. 실제로 이 튀는 빗물 때문에 여러분 곰팡이가 생겨서 제가 어린 다육을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튀는 빗물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창틀에서 1m 가까이 되는 깊이까지 다 튀고 있어요. 빗물이 너무 이렇게 굵은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여기 생장점에 고인 이 물 때문에 다육이가 곰팡이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육의 특징은 어린 다육이 특히 1,000원짜리 검정색 포트 있잖아요. 그런 다육이한테 굉장히 취약합니다. 좀 묵둥이 다육이들은 입장이 이 큐티클층의 생장점 부분이 단단하고 좀 두껍기 때문에 그래도 덜 타격을 입는데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어린 다육들은 여기에 고인 이 물 때문에 거기가 썩으면서 곰팡이로 중간 자체가 주저앉아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한 3개 정도를 1,000원짜리 포트를 작년 가을비에 그렇게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혹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어린 포트에 생장점에 물이 고였다면 그거는 부지런히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란다의 온도는 14도에 습도는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도가 낮으니까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저는 지금 기모 바지를 계속 장롱에 넣었다 뺐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너무 추워서 기모 바지 입고 회사 가는데 오늘도 그래야 되겠네요. 아이고 추워라. 여러분은 우울할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하고 이제 머리 두통이 막 지끈지끈 오거든요. 어제 목요일 어제 저에게 그런 하루였답니다. 아침 처음을 시작하는 카톡 한 개 때문에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하루였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집을 가는 버스를 탈까 화원을 가는 버스를 탈까 하다가 그냥 화원을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화원에 가서 평소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요 수채화 고무나무하고 오색마삭주를 샀는데 이런 큰일 났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고 이런 식물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산 다음에 키우기를 검색하다 보니까 제 환경하고는 안 맞는 식물을 자꾸 사게 되네요. 사실 저한테는 다육이들하고 경쟁하는 식물은 빛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아서 빛이 약간 부족한 곳은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공간이 남잖아요. 그런 공간에다가 키울 수 있는 그냥 그런 식물을 들여야 되는데 가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다육이는 저는 구매를 할 때 엄청 많이 고민하지 않지만 다육이 이외에 다른 식물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거고 성격을 모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서 진짜 얘도 작년부터 눈여겨보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드린 거고요. 이 오색마삭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터 제가 조인폴리아에 가갖고 봤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여겨봤던 걸 이제서 어저께 사갖고 왔는데 검색을 어제부터 오색마삭줄 추솔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빛도 좋아해 물도 좋아해 꺾어지도 잘 안 되고 휘무지 해야 되고 얘가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요거를 예뻐갖고 사갖고 왔네요. 자, 요거 식물의 이름은 오색마삭줄 그리고 초설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가격은 요거 한 포트에 3,000원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 꽃핀 건가요? 잠시만요.
이 초설의 이 오색마삭줄의 향기가 굉장히 좋대요. 원산지 자체가 우리나라 뭐 일본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쪽에 이렇게 그 원산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추운 북부지방이 아니면 이게 월동도 된다고 하는데 서울 지역은 모르겠어요. 지방에서는 그 부산 같은 지역에서는 얘를 그냥 노지에서 겨울에 키운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중부지방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동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 그 저온 처리가 돼야지만 얘도 봄에 5월달, 4, 5월에 꽃이 핀다고 하고요. 햇볕이 많아야 이렇게 예쁜 색깔을 내주고 햇볕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초록이 된다고 해요. 다육이랑 똑같죠. 다육이하고 성질이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그치만 햇볕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해서 물을 자주 챙겨주세요 하는데 저는 물 자주 챙겨주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다육이하고 햇볕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힘들어서 얘를 어디다 놓고 키워야 되나 했는데 결정을 했어요. 얘는 그냥 가벼운 행행 화분에다가 해갖고 물을 자주 줄 수 있는 거리대 밖에다가 위치를 해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고무나무는 다 고무나무가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만만하게 키우는 고무나무, 저는 고무나무가 덩치가 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고무나무를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 고무나무는 제가 8,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 고무나무를 저는 자꾸 그냥 아주 조그맣게 키워야지만 덩치가 너무 커지면 베란다에서 얘가 오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 밉둥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쁜 모습으로 작게 그냥 계속 키우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계속 이렇게 적심을 해갖고 다시 키를 줄이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고무나무를 저희 친정아버지는 넓은 원래 그 고무나무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는 고무나무 종류를 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잎이 작은 미니 고무나무, 그러니까 멜라닌 고무나무도 안 좋아하시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스튜어 고무나무도 안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야 그거 예쁘더라 이러면 제가 이거를 진작에 사서 아빠랑 알콩달콩 이걸 키워보려고 했을 텐데 와 저희 친정아버지 그 취향이 독특해갖고 이건 또 안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구매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구매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봤더니 보통 고무나무보다는 약간 빛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어떡하지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오늘은 이렇게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식물을 이제 다육이 이외에 다른 식물들은 아주 오랫동안 눈독을 들였다가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삽니다. 요번에 화원에 갔을 때도 제라늄도 진짜 많았고요. 여우꼬리 그 털인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핑크색으로 그것도 있었고 이제 꽃이 피는 식물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들었다 놨다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꽃 피는 식물은 제가 몇 개 키워보니까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예쁜 식물을 그러면 키우자 다육이처럼 했는데 요거는 완전히 1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갖고 정보 검색을 해봤었어야 되는데 정보 없이 그냥 구입을 해서 얘는 햇볕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햇볕 좋아하는 데다 두고 그냥 놔두면 되니까 다육이처럼. 그치만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랍니다. 햇볕 좋은 자리에는 화분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얘를 그러면 물을 아주 신경 써서 챙겨줘야 돼서 그게 힘드네요. 적당한 자리에 가벼운 행행 화분으로 해서 베란다 밖에 걸어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예쁜 모습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소 생뚱맞은 다육이가 아닌 요 초설 오색마삭주라고 수채화 고무나무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것들 나중에 분갈이 해갖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다육이 이외에 우리 이제 초록이들 이 제라늄인데요. 얘가 이제 뭐 펜시리프라고 해가지고 프랭크 헤들리 제라늄이라고 하는데 지금 분갈이 해갖고 꽃대는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잘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꽃대도 잘라주세요 하는데 너무 아까워서 요 꽃대는 좀 보고 나서 잘라야지 마음을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의외로요,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수영을 다 좀 교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요런 거 다 떼줘야 되는데 아직 안 말라서 제가 지금 안 떼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얘는 잘 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식물을 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 꽃을 금방 떨궜을 거거든요. 그런데 꽃을 아직 안 떨구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24일 이 지금 방금 모주에서 잘라낸 요 제라늄은 잎은 성공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사실 잎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요 삽수만 좀 잘 크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장미 허브를 잎꽂이를 해봤는데 잎꽂이에서 뿌리는 나요. 뿌리는 나지만 자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장점이 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구가 나는 생장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은 이 줄기를 같이 심어줬으면 줄기가 있는 채로 요런 마디를 심어줬으면 요런 마디를 이렇게 심어줬으면 자구를 이파리가 나왔겠지만 지금 딱 잎자루만 심어놔서 이게 자구가 날까 되게 좀 의심스럽고 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답니다. 칼란디바는 이 정도 꽃만 지금 피워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꽃을 캄파눌라나 치자처럼 막 다 떨구면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레인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원래는 계속 이렇게 지고 하면서 잎 사이에서 꽃대가 다시 올라온다고 영상에서는 정보를 보니까 그렇던데 제 레인시아는 이 사이에서 꽃대가 진짜 짧게 올라왔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몸살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원을 갔더니 지금 레인시아가 다 저랑 똑같은 요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꽃대를 계속 올리고 있는 레인시아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저에게 팁 좀 주시기 바랍니다. 레인시아는 지금 요런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얘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노랗게 무너져 내려서 그 중에서 딱 하나 건져낸 잎꽂이에요. 여기가 너무 예쁜 색으로 물이 들면 그 다육이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이 에보니가 처음에 색이 되게 예쁘게 물이 들고 이 색으로 막 물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중간에 노란 빛이 올라오더라고요. 노란 빛이 딱 올라오는 거는 이제 물음병이 다 번진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잎을 몇 개 남겨놨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요거 딱 하나가 성공했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죠. 저는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 하나 키우는 엄마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있고 그 아이를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둘째를 낳기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하나만 키우는 엄마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좀 조심합니다. 왜냐면 그 엄마들은 둘째 혹은 셋째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왜 아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육이를 키우는 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를 키우는 일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육식물을 1년차 미만으로 키우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첫아이, 큰아이 하나만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마음과 아주 닮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때는요, 오로지 뭐밖에 안 보이냐면 오로지 다육이밖에 안 보입니다. 오로지 내 아이밖에 보이지 않는 시기가 1년차 미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고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오로지 다육이 이 말고 요런 녀석들도 그때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반대로 이미 요런 녀석들을 다 겪어보고 다육이한테로 오신 분들은 제가 왜 다육이 말고 다른 초록이들하고 다른 꽃님이들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울한 마음에 화원으로 달려가서 그냥 덜컥 일부터 저질러서 사가지고 온 요 초설과 요 지금 수채화 고무나무를 키우기 방법을 알아봤더니 어머나 이 초설은 만만치 않은 아이를 데려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노력해서 꽃이 달린 아이들은 제가 자신이 아직 없어서
꽃이 달린 아이로는 데려오지 않았고 왠지 만만할 것 같은 요 아이들 데려왔더니 잎이 예쁜 애들은 꽃만큼 꽃이 달려있는 애들만큼 까탈스럽다는 걸 이제서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오전 다부댁에 어제 목요일 오후 화원에 가서 쇼핑해온 다육이가 아니죠. 화원에 가서 쇼핑해온 식물들 언박싱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오전 소식은 여기서 전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